안녕하십니까. 세종국수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2020년 1월 13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면, 자,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이 소득세 부분과 금리 얘기를 되게 많이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상위 10%가 소득세 79% 내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 있는데 소득세율은 78.9%이다. 이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득세율 자체가 이제 누진세율을 담고 있다 보니까는 상위 10%가 소득세를 79% 내는 나라 좀 과하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70.6%고 영국 같은 경우는 59.8%인데 우리나라는 78.5%를 부담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소득 형평성에 대해서 조금 소득세 형평성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까? 적게 내야 됩니까? 아마 답이 이제 반으로 나누어지겠죠. 많이 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내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신문에서도 분명히 소득세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소득세. 세금을 내는 거는 세금 중에는 간접세라는 게 있고 직접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접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금을 내는지 모르고 내는 세금이 있죠. 유류세라든지 뭐 담배세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 막연히 세금을 낮춰야 된다는 사람들은 이 직접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직접세를 얘기하는 건데, 세금을 낮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고, 세금을 높여야 된다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좀 소득이 낮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혜택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높이냐 낮추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져요. 간접세를 낮추면은 간접세를 낮추게 되면은 낮추고 직접세를 이제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좀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좋아지는 거고, 간접세를 높여버리면 담배 가격을 확 올려서 간접세를 높이게 되면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힘들게 되죠. 돈 많이 번다고 해서 하루에 뭐 담배 함부로 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는 세금이, 담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오히려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부담률로 따지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세금을 높여야 된다, 낮아야 된다가 아니라 간접세를 높이는지 직접세를 높이는지에 따라도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 한번 실험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세금을 높여야 되냐, 낮춰야 되냐. 낮춰라 그러면은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런던 파리 집값 최고 60% 이상 이제 상승을 했고, 여기 보면은 런던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그러니까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혼자 거주할 수 있는 거, 개인이 혼자 사는 원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5억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비싸죠, 그렇죠? 원룸 하나가 이 런던에서는 이 5억 3천만 원 정도 하고, 지금 일각에서는 뭐 버블 경고등까지 떨어져 있죠. 집값에 대해서 대출을 많이 끼고 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많이 투자를 했어요. 보면은 K머니도 유럽 부동산 쇼핑 작년에만 16조 원을 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 뭐 대표적으로 미래에셋 같은 경우, 미래에셋 대우, 한국투자, 뭐 NH투자, 뭐 메리츠종검, 삼성 등 이제 오피스 빌딩들을 굉장히 많이 매입을 했는데, 뭐 수익률이 지금 당연히 좋죠. 왜냐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도 금리가 굉장히 낮은데, 이 수익률은 월세를 받는 수익률 2, 3%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금리가 낮다 보니까는 집가에 대한 상승률을 수익률로 보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은 2%, 3%, 뭐 강남 같은 경우는 1점 몇 퍼센트, 2% 초반만 되더라도 건물들이 매각이 돼요. 왜냐면 야, 수익률이 1%인데 사면 뭐해? 이 뜻이 아니고 수익률이 낮더라도 미래에 대한 수익률, 그러니까 집가 상승률에 대한 수익률을 보고 투자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월세 받아서 하루 사는 이런 투자자들이 아닌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내용들을 보면 부자 증세 8년, 소득 법인세율 치조사, OECD 평균 추월. 그래서 부유층과 대기업이다라는 이유로 조세 저항이 적다라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세금들 막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진보든 보수든
뭐 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제 세금을 걷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지금에서는 조세 저항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지금 다들 이민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이 부자들은 어떻게 보면 돈을 안 벌어도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돈을 계속 버는 거는 개인의 욕심일 수도 있겠죠. 더 벌려고 하는 욕심도 있지만, 또는 어떤 사회적인 공헌이나 기업가 정신들도 좀 많이 스며들어 있거든요. 근데 벌어봤자 다 뺏기면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이분들은 또 돈을 안 벌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안 벌고 세금 내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서 그냥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소득세율, 법인세율에 대한 내용들을 한국경제신문에서는 한 이슈로 다루고 있어요. 자, 세금 오죽 복잡하면 양포세무사도 등장을 했다. 양도소득세 상담 포기 세무사인데,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0%냐 80%냐, 뭐 조세 특례 제한을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임대사업을 한 지가 5년이 됐냐 8년이 됐냐 10년이 됐냐,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 꼴랑 몇십만원 받고 하기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왜냐면 잘못 계산해가지고 세금 더 내게 했다가는 거기에 대한 뭐 우리가 그 부담을 해야 된다라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오죽 복잡하면은 양포세무사가 등장을 했다. 사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국토교통부 사람도 도대체 뭐 무슨 규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규제를 하도 많이 내놔가지고 지네들이 규제가 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근로자 40%, 그러니까 40%는 아예 이 소득세를 안 낸다. 왜냐면 감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내고 지금 그 고소득층한테만 계속 증세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항상 세율을 다룰 때 중간적인 세율에 대해서 다룬 게 아니고 뭐 36%가 42%가 되고 이렇게 최고 세율만 높인 거죠. 세관 구간을 높여갖고 좀 세 부담을 좀 중간층에 있어서도 중산층에 있어서도 부담을 하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과표 구간의 맨 꼭대기만 이렇게 공략을 하다 보니까는, 맨 꼭대기만 공략을 하게 되면은 뭐 많이 버는 사람, 그 구간에 있는 사람들만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3억 이상에 대해서 과표를 이 세율을 올려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3억 이상 버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만 그 밑에 사람들은 손해를 안 보잖아요. 그래서 과세표준 뭐 보면은 3억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3억 35%가 38%다. 그럼 3억 이상 버는 사람들만 이렇게 세에 대한 부담이 이제 담세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대한 것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세율 조정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또 5억 달러 언급, 부자 나라 한 방위비 더 낼 것.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방위비 문제가 아니에요.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니네 나라는 우리나라한테 많은 것을 팔고 있다, 이런 겁니다. 건설, 제조, 가전, 니네 나라는 우리나라한테 뭐 텔레비전 세트를 모두를 만든다, 니네가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방위비를 지금 더 내라고 하면서 뭐 5억 달러도 아니죠. 서로 합의 본 것은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은 앞으로 수입과 수출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규제와 수입에 대한 개방 또는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앞으로 트럼프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이게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수출로 자기 나라한테 이득을 보는 나라를 굉장히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위대한 미국 뭐 하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관세는 굉장히 높이고 우리나라에서 만들면은 싸게 해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부자 나라 뭐 한국 방위비 더 낼 거, 방위비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수출 수입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나중에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거품 붕괴 여전한 일 부동산 시장 고령화로 빈집 늘어. 자, 이 내용도 가만히 읽어보면 문제가 되는 것은 신도시예요. 신도시인데 도심의 지금 오피스 공실률은 1%대입니다. 근데 신도시들이 이제 예전에 지었던 신도시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있어서 그동안에 신도시대에서 빈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근데 집을 안 짓고 빈집이 늘어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단순히 집은 그대로인데 빈집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 새로운 주택을 만들고 있으면서 빈집이 늘어나는 것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이동을 하고 하나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버리게 되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버린 것들이 이제 신도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영업자 7만 가구 빈곤층으로 추락. 정부 분석에도 뭐 소주성 역설 확인, 소득 주도 성장이죠.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다. 예, 뭐 지금 뭐 잘 되는 거 보니까는 뭐 배민 라이더, 배달의 민족 라이더들밖에 없어요.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들고 배민 라이더들만 굉장히 지금 뭐 사업자까지 운운하면서 지금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취미가 바이크 타는 거라 먹고 사는 데는 앞으로도 뭐가 잘못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서울시 특화 설계하는 인허가 안 해준다. 이 뭐냐면은 좀 어떤 그 집을 멋있게 지을 수 있는 동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추가 분담금을 더 하더라도 특화시켜가지고 고급화 지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설계안을 인허가 안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뭐냐면은 그냥 부촌도 앞으로 멋있게 짓지 말고 그냥 하향 평준으로 지어라 그 뜻입니다. 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안 해준다 이런 거고. 자, 마지막으로 한번 기록을 남기는 골퍼보다는 기억에 남는 골퍼가 되는 게 진짜 꿈이죠.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기록을 남기면 기억에 남는 거죠. 뭐 이건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는 부자로 사는 것보단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이거죠. 근데 사실 부자가 되면 행복하는 거 더 쉽고 기록을 남기면 기억에 남는 것도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월 13일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